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난 주말 한국에서 들어온 뉴스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할로윈 파티 압사 참사는 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좁은 골목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 원인이다라고 CNN이 특별 보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면서 꽉 끼었고,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면서 넘어지거나 깔리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참사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아침이죠. 한국 시간 그 밤 10시가 넘어서 네. 이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LA 시간 그 아침이었습니다. LA 시간에 아침에 이제 한 7시 지나면서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이 속보를 전하느라고 계속 이 한국에서 오는 생방송을 좀 계속 봤어요. 그리고 브리핑을 용산 소방서장이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4차 브리핑이 이제 최종 브리핑이었는데, 저는 그 브리핑을 계속 보면서 이제 브리핑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참 참담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 뭐 한인들도 이곳에 계신 한인들도 뭐 토요일 이후로는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한국도 지금 모든 게 뭐 사실상 중단 시비했죠. 정부가 국가애도 기간을 지금 선포했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스탑이 됐습니다. 뭐 드라마, 예능 방송 다 11월 5일까지인가요? 다 이제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토요일부터 계속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매우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일어난 압사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태원에서 헤로인 파티가 여기저기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내리막 그 경사진 그 좁은 골목 그 한 곳에서 일어난 그 사고가 결국 이렇게 150명이 넘는 그 사망자를 발생시켰고요. 그래서 참 더욱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 헬로윈데이라고 그러면 가장 흔한 풍경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현상입니다. 그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커스튬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커스튬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커스튬한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런 심리가 이 할로윈데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여서 내 모습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 모습도 보고 싶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이태원 경우에는 밀집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정말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그 좁은 길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게 좀 결국 이런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고요. 미국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 헬로윈이 되면 항상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더욱더 비중 있게 보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언론들도 지난 29일 이후로 계속해서 특별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뭐 CNN이 계속 이 소식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CNN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번 그 이태원 참사를 다뤘어요. 맞습니다. CNN이 LA 시간으로 29일 토요일 아침에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계속 지금 보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짚어보는 특별 보도를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CNN의 이 특별 보도가 특히 관심을 모은 이유는 그 서포크 대학의 지키스 스틸 교수라는 이런 그 압사와 관련된 이런 그 대형 사고와 관련된 전문가의 논문을 바탕으로 굉장히 분석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었는데, CNN 보도 내용을 보면 군중 밀집도가 제곱미터당 5명을 넘는 순간에 사고 발생 등 위험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밀집도를 보였던 것으로 지금 아니 전해지고 원제곱미터에 있습니다. 5명이 술 서 있기도 힘든 네. 그러한 상황일 텐데 말이죠. 네. 그보다 더 했다니까 이거는 정말 이태원에서 이 군중 밀집도가 너무나 심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가 이제 한국 시간 29일 토요일 밤 10시 한 30여 분쯤 10시 같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좁은 골목길에 군중 밀집이 엄청났어요. 그 참사 당시에 영상 같은 걸 보면 제곱미터당 6.6명 정도가 지금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5명만 되더라도 CNN 보도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6.6명이어서 굉장히 위험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지키스스타 서포크대학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제곱미터당 밀집이 어느 정도여야 이게 좀 우리가 사고라고 볼 수 있냐면 제곱미터당 1명이나 2명일 경우에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고 여유롭고 이동도 자유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한두 명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곱미터당 3명이 되면 아 조금 붐비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상당히 혼잡한 술집의 느낌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3명이 되면 아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고 제곱미터당 4명이 되면 이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가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내가 이렇게 몸을 크게 흔들면 이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4명이 되면 굉장히 다닥다닥해지는 느낌이고 제곱미터당 5명이 되면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붙어버리고 사고가 발생하는 임계점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이 교수의 논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5명이 되면 그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5명이. 근데 이제 이태원은 지금 6.6명이었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3명이면 조금 붐비는데 6.6명이니까 뭐 상상을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스스타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제곱미터당 5명이면 이제 압사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제곱미터당 6명이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6명이면 사람들이 자기 신체 움직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 이번에 그 참사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 그 순간에 그 골목길에 찡겨 있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빠질 수도 없고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대한 군중의 그런 물결이 움직임이 이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물결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그냥 쓸려가는 거고 뒤로 가면 뒤로 쓸려가는 거고 그래서 이 6명이 되면 제곱미터당 6명이 되면 자기 신체 움직임을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꽉 밀착돼서 발생하는 높은 운동 에너지와 밀도 때문에 인파가 이제 무너지는 단계가 6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태원은 6.6명 그 6명을 넘어서 거의 7명 가까운 수준으로 갔으니까 굉장했고 특히 6명이 되면 사람들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밀밭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 교수 논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밀밭 효과는 우리가 밀을 생각하면 아시겠죠. 바람이 불면 밀밭의 밀들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앞뒤로도 흔들리고 좌우로도 흔들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제곱미터당 6명이 되면 그 군중은 그대로 그냥 뭐 그 군중의 어떤 그 움직임대로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앞으로 가게 되고 옆으로 흔들리게 되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옆으로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키스스타 교수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도 제곱미터당 6명일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뻑뻑해서 움직일 수 없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움직임이 생기면 그때는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이태원 쪽에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아시다시피 계속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에 좁은 장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서 통제력을 상실한 거대 군중에게 닥친 비극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원의 그 내리막 골목, 그 해밀턴 호텔 뒤쪽에 그 내리막 골목, 길이가 한 45m 정도, 폭이 한 4m 내외, 약 180제곱미터, 55평 정도로 좀 넓이로 추산됩니다. 55평 정도 넓이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지금 추산으로 한 1,200여 명이 들어갔다. 55평에 지금 1,200여 명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뭐 거의 사실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무리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과 사람이 몸과 몸이 부딪히고
찡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6.6명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 지키스 스타 교수 기준이면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매우 위험했던 엄청난 밀집도였고, 근데 당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당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고 너무 덥고 막 이러니까 빠져나가려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몸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문에 보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위험이 비약도로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사 당시 모습을 담은 각종 영상, 사진들이 지금 SNS,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상황이 너무 심각했어요. 심각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기 때문에 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봤지만 저는 진짜 그걸 보지 않기를 지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인스타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태원을 추모한다는 글과 더불어서 이태원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글과 더불어서 영상과 이런 것들을 보지 맙시다 하는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끔찍하고요. 그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정말 끔찍하고 좀 생생한 그런 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어느 순간에 절반 정도가 꽉 찬 그 좁은 골목에 꽉 찼던 사람들 절반 정도가 좀 밑에 있어요. 좀 위에 있고 그런 걸 보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무너져 내리면서 좀 내려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영상 보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다 살려달라 이제 이런 이제 소리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키 큰 사람 아무래도 키 큰 사람들이 뭐 머리도 위쪽에 있고 심장도 위쪽에 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낑기는 상황에서는 좀 더 그나마 좀 생존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건장한 남성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고 키 작은 사람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좀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망자 숫자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순간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낑기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이나 여성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더 많이 좀 사망자가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사 사고 그러면은 무슨 출입구 쪽으로 마구 몰려서 사람들이 그렇죠. 넘어지면서 그 위에 쌓여서 이런 식으로 압사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빽빽하게 서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통상 압사라고 그러면 깔린다고 생각합니다. 압사 우리가 생각하면 넘어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또 덮치고 이러면서 밑에 깔린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 우리가 압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제 서서 압사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서 있는데 전후 좌우 뭐 앞과 뒤 양 옆에서 계속 그 밀고 들어오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팔도 들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너무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밑에 깔려서 압사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영상 보면 그냥 밀려가지고 서 있는 채로 압사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남성들도 그냥 서 있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한 여성 같은 경우는 서 있는데 전후좌우에서 그냥 사람들이 밀리니까 고통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다 그냥 거의 기절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깔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압사할 위험이 있다. 서서 압사할 수 있다는 거 잘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힘도 있고 키도 크니까 절대로 나는 밀려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는 서 있는 상태로도 압사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상당수 사람들이 서서 압사했다는 거 기억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참사는 또 이태원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도 관계가 깊다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그 생존한 사람들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네. 네, 그 사망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 중에 지금 그 멍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그것도 지금 사진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온몸이 막 멍이 들어서 멍이 보통 들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엄청난 그 파란 빨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워낙에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압박을
프레셔를 받다 보니까 이게 그 체내에서 피가 터지고 뭐 심한 경우엔 뼈도 부러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부상자, 경상자 또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 같아요. 집에 일단 돌아갔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럼 다시 부상자로 분류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지역이 지금 문제가 경사진 곳이고 좁은 곳, 뭐 이태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원은 넓은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다 좁은 골목이고 골목에서 상권이 형성되고 먹자 골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태원 놀러 간다는 건 좁은 골목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태원이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거기 미군들 많이 오고 외국인들 많이 오는 명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할로윈 파티의 메카처럼 돼버렸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사태의 좀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부터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였습니다.